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영민하게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한 문장에 영민이 몇 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민. 안녕하세요. 김영민 아나운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럼요. 저희가 청취자 소통하는 방송이라서 그런지 어제 저희 뉴스파이팅 제작팀에게 애청자분이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네네. 어제 저희도 좀 의료 정책, 그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 뉴스파이팅 2부에서 진행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학과 교수의 인터뷰에서 이 정 교수가 전공의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굉장히 높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 자료를 서치한 결과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관련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보건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턴의 평균 연봉은 6,900만 원, 레지던트의 평균 연봉은 7,300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는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 정말 밤새고 그냥 누우면 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52시간 뭐 이런 거 지켜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기간 근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켰던 전공의들에게 저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또 환자들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부도 좀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자와 소통하는 뉴스파이팅. 오늘 영민한 뉴스 시작해볼까요? 먼저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전당대회 아주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네.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 중에 나오자마자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연대론이 나왔어요. 네, 정말 나오자마자 연대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원희룡 후보 그리고 친윤계 전반적으로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론이 나온 겁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또 만났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후보와 방향, 생각, 정치 경험처럼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잘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가라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유상범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황에 따라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연대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언급이 되는 게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요. 당사자들의 입장은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무슨 연대설이냐 이럴 것 같은데 진짜 당사자들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뒤에 입장을 냈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과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전략이 있느냐라고 묻자 무엇이든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했는데요.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연대인가 라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캠프 관계자도 너무 섣부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바람잡이 하듯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건 당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제2의 연판장이 이게 아니고 무엇이겠냐 뭐 이러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가는 이유가 TK, PK 당원들도 많고 또 골수 팬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한동훈 후보도 갔다고 하는데 거절당했다고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거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갖고 있잖아요.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일찍이 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났고 어제는 또 원희룡 후보와 만났는데 한동훈 후보와는 홍 시장이 거부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요? 홍준표 시장이 YTN과의 통화에서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 접촉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입장을 냈네요.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당을 말아먹었다.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입장이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한편 윤상현 후보 제일 먼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윤상현 후보가 총선 백서 발간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당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후보죠. 윤상현 후보. 어제 열린 백서특위 인천 강원 지역 총선 출마자 간담회에서 네. 다음 달에 예정된 전당대회 이전에 이 백서를 발간하라라고 촉구한 겁니다. 네. 그 전에 출간을 해서 후보들이 이를 바탕으로 논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입장인데요. 네. 다만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 발간 시점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군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새 지도부가 하라는 건지 비대위가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 앞서서도 전해드렸던 의료 정책, 의료 공백에 관련해서 청취자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드디어 어제 청문회에서 만났습니다. 이 청문회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은 네. 좀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의료계 입장을 보면 참고인으로 이면택 대한의협회장이 출석했습니다. 네. 지금의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차관 공무원들이 만든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정부에게로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이 의대 증원은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지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네. 필수 의료 과목들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청문회에서 이면택 회장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에 또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영상으로 많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렇죠. 또 민주당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감기 걸리면 병원 많잖아요. 병원을 못 가서 뭐 아프다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동네 병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네요. 또 종합병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병원에서 필수 의료들 뭐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라든지 네, 그렇죠. 또 심장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사들도 많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지금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느냐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전공의들은 화가 나고 또 이제 의대생들은 왜 우리는 어렵게 들어왔는데 쉽게 들어오려 하느냐 하는 뭐 그런 설전이 이제 벌어진다는 건데 결국 피해자는 환자니까 정부 입장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예,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들은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분야 업무, 뭐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네. 투석실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이렇게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몇 군데 병원들이 지금 무기한 휴진을 한다고 하면서 이건 결국에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환자들에게도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갑갑할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이 사직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촉구를 했다면서요. 네, 이달 안에 결정하라라고 최종 처분 시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사직 처리 시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언제까지 사직할지 말지 이 부분 시점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하고 이제라도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이제 전공의들 앞에 놓인 셈입니다. 그래요. 그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우면 미안해. 네. 미안하다고. 미안한 거 맞아요? 미안하다니까. 그렇죠. 네. 돌아와. 돌아오란 말이야. 안 돌아와? 안 돌아오면 나 헤어질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달래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예,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우리 여기 가서 먹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명한 정부의 판단 또 우리 전공의들도 마음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리셀 공장 화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이 아리셀의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 소방당국이 지난 3월에 이 아리셀 공장의 소방 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상황이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음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요.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3동이 또 적혀 있습니다. 이 3동이 바로 그 대형 화재가 발생한 그 건물인데요. 소방 당국이 이미 이 사고 우려,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까지도 지적을 한 셈입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화재 예방 컨설팅까지 했었다면서요. 네, 불과 참사 19일 전인 지난 5일에 화성소방서에서 이 공장을 방문해서 화재 예방 컨설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소방에서는 아리셀 공장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 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상 대응 방법 그리고 위험물의 특성이나 사례를 소개하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리튬을 보관한 옥내 저장소까지 둘러보면서 위험물 보관 사항, 허가 사항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을 하는 담당 직원 3명은 또 형식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거 보니까 배터리가 문 앞에 있어서 거길로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많은 공장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정욱 감독이 손웅정 감독이요. 죄송합니다. 네.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훈련기관 손 아카데미의 손흥정 감독 네. 그리고 코치 2명이 지금 제자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피해 아동 A군이 코치에 의해서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그래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고소를 한 거고요. 손흥정 감독으로부터도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정 감독이 입장을 냈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사과하면서도 이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 피소 경위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고소인 측은 마치 본인들이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뉴스, 영민한 뉴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귀엽고 깜찍한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